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매주 기립과 함께 오늘 또 깔끔하게 공부하고 내일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 어떤 뉴스가 나왔나? 일단 또 이스라엘 쪽에서 노이즈가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혹시나 이 전쟁이 더 커질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일은 오랜만에 전쟁 관련주가 장 초반 상승 출발하겠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파월이 드디어 9월 금리 인하를 강력 시사했습니다. 사실상 확정인데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해 줬고, 과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 기대감으로 더 올라갈지, 아니면 이제는 뉴스의 팔아라 흐름이 나타나면서 엔비디아 실적을 지켜보면서 눈치 보기가 나타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합권이었네요. 오른쪽으로 기어가고 있어요. 지금 차트를 딱 보시면은 121선을 지키고 깨고 내려가고, 이제는 다시 121선을 뚫고 가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코스피는 이거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맞고 떨어지는 모양을 준비하는 걸까요? 아마도 이제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그 방향성을 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했습니다. 1.6% 하락했고요. 121선에서 지금 딱 대롱대롱 걸려있는 모습이에요. 이 와중에 에코프로빔은 또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코스닥 시가총액 1위가 에코프로빔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알테오진이 이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진짜 2차 전지 시대는 끝이 났고, 뭐 사실 끝난 지는 좀 됐지만 바이오 시대가 열렸다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겠습니다. 매동을 보자면은 외국인은 뭐 눈치보기라고 볼 수 있고요. 연기금도 눈치보기고요. 아마도 이번 주에 있을 파월의 발언, 그리고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외국인과 연기금도 눈치보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은 많이 하락했습니다. 1329원까지 떨어졌어요.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코스피에 들어올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유가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미국 채권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져서 3.8 이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주말 사이에도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0.5% 이상 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 증시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이제 당장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9월에는 무조건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빅컷이냐 베이비컷이냐에 따라 증시 분위기는 또 바뀌겠죠. 다만 이제부터는 증시가 까항 더 오른다 라고 낙관적으로 생각만 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거는 선반영이기 때문이겠죠. 금리 인하 기대감을 10년물 금리로 보면 알겠지만 이미 상당히 반영되어 있는 상태고요. 과거 금리 인하기의 데이터를 보면은 증시 하락이 대부분 따라왔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평균적으로 미국 S&P 500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 평균 195일 동안 한 반년 동안 23% 정도 하락세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번에도 그럴까라는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이번에는 정말 귀신같이 연착륙에 성공한다면은 오히려 증시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때까지 데이터가 이랬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럴 때는 역시나 또 현금 비중 한 20-30%만 만들어놔도 마음이 편하겠죠. 그리고 이번 주에 좋았던 섹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체 및 2차전지, 건설사, 밸류업 관련주, 대왕거래 관련주, 바이오가 좋은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특히 알테오젠은 이제 코스닥 1위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연속성이 있을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요. 여기에 따라 증시는 신고가냐 재차 하락이냐 결정될 것 같습니다. 28일 긴장감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연기금 외국인의 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치 보기를 보여준 연기금, 이 와중에 뭘 샀나? LG엔솔,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한국전력, HD현대산업개발, 포스콜딩스, GS건설, 메디톡스, ST팜, 대웅제약을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LG엔솔, 알테오젠,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신한지주, 포스콜딩스, 하나오션,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셀트리온을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입니다. SK하이닉스, 유한양행, HLB, 삼성전자, ENCL,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고퍼스, 한미반도체, M83, SOE를 매수합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중국 경제가 계속 안 좋다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16세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이 17%를 기록하며
최근 들어 중국 증시가 안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금값이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금리가 낮아질 때는 금값 수혜, 그리고 또 경기 침체가 온다면 금이 또 수혜, 이런 얘기가 많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금 가격이 어디까지 오를지, 금 관련주는 어떻게 움직일지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유한 양행이 단기 세론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러고 목요일 좀 쉬고 금요일날 다시 급등하긴 했으나 이때 충격이 좀 많았죠. 맥라자가 FDA 승인을 받아내며 장 초반 급등했으나 쭉 미끄러지고 수요일에는 마감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공모주가 이번 주에 되게 좋았었습니다. 수목금 3일 연속 연타석 안타를 쳐내는 모습을 나타냈죠. 특히 수요일 TDS팜은 따따블에 도착하는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나타냈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우리나라 금리가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에 미국이 인하하고 나면은 우리도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의료 AI 관련주가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루닉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최근 들어서 바닥에서 겉토양 만들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미국 테슬라가 화재 사고를 내면서 5%나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화재가 나는 게 아니었네요. 원전에서 오랜만에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총리가 다음 달 말에 방한한다는 소식이 떴습니다. 양자암호 관련주도 오랜만에 상승을 해냈습니다. 3천억 규모의 양자 기술 개발 사업에 예비 타당성 면제 소식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 예습하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월요일입니다. 영국 증시는 휴장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가 열립니다. 세계 제약 바이오 건강기능 산업 전시회가 열립니다. 코엑스에서 열린다고 하네요.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가 인상됩니다.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신제품 발표회가 있습니다. 자율이동 로봇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혹시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깜짝 상승을 해줄지. 수요일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별 한 15개는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내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휴레패커드 실적도 발표됩니다. 세일즈포스 실적도 발표. NC소프트의 신작 게임이 나옵니다. 호연이라는 게임이 출시. 목요일입니다. 미국 GDP 2분기 수정치가 나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식 분할 때문에 거래 정지를 시작합니다. 2050 중장기 원전 산업 로드맵 수립 TF가 수립된다고 합니다. 원전 관련주가 지난주 금요일날 살짝 올라왔는데 연속성을 가질지 보도록 할게요. 금요일입니다. 미국 7월 개인소득, 개인소비 지출이 발표. MSCI 지수 재조정이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8월 제조업 PMI가 발표. 그리고 이달 말 대왕고래 주간 IB 입찰 선정 예정이 있습니다. 대왕고래 관련주가 단기간 시세를 쭉 주고 또 쉬어갈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이러한 일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달력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